네, 안녕하세요. 토트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이 SIS 모델을 이용해서 그 코로나19 감염자가 어떻게 이제 변화하게 될 건지, 거기에 대한 최근 일주일 동안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추이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이 뭐 수치가 맞다 틀리다 뭐 그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지금이라도 어떤 해외에서 들어오는 그런 감염원, 예를 들어 중국이나 일본, 이란, 그다음에 이탈리아 같은 현재 이제 거의 팬데믹 증세로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데, 그 해외에서 들어오는 그 감염원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차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이런 그 SIS 모델로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감염자의 어떤 뭐 수치는 사실 앞으로 어떻게 증가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가 어떤 의사 결정을 내릴 때, 그 해외 감염원을 뭐 차단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요 영상을 보시고, 해당 그 의견을 여러분들이 어, 가지는데 조금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는 게, 이 영상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일단 그 집계 기준이 기존엔 아침 9시였는데 0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때가 한 3월 2일 정도부터 이제 0시 기준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가 이제 확진자 수를 나타내는 이제 그림이 되는데, 그러니까 흰색 선이 이제 확진자 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빨간 선이 이제 SIS 모델로 이제 추정한 어, 그 감염자 수의 어떤 확진자 수에 해당하는 그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모델 값이 이전에는 훨씬 이제 조금 더 늦게 증가하다가 어, 지금은 또 다시 이제 이 SIS 모델 값이 또 확진자 수를 추월하는 그런 경향성을 나타내고요. 그 얘기는 이런 확진자 수가 현재 증가하는 기울기가 조금 이제 완만하게 꺾였다고들 이제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 모델 자체를 우리가 뭐 수정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이슈에 대해서 한번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월 6일 기준으로 영시 기준으로 확진자 수는 이제 6,134명이 되고요. 현재 요 상태가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그 사망률 추이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은, 사망률은 이제 2월 25일 정도에 이제 1%에 근접했다가 다시 현재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다, 0.5%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는 한 0.66%. 이건 이제 평균 사망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어, 우리가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 대비 그 사람들이 이제 사망할 확률을 이제 계산한 거고요. 그래서 현재 사망률은 한 0.66%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회복률 추이도 한번 플로팅을 해보면은, 현재 회복률은 한 1.7%. 그래서 격리되어 있는 사람이 이제 회복되어서 나갈 그 비율이 한 1.7% 정도 된다는 거죠. 여기 이제 그 회복률이 떨어진 이유는 이제 이때 이제 확진자가 급증했기 때문인데, 현재 다시 이제 그 회복하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많아져서 다시 회복률은 조금 이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시뮬레이션에서 가정한 20%대를 도달할 수 있을지는 이제 조금 의문이긴 한데요. 아무튼 현재 수준은 이 정도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어, 증가세가 꺾인 근거가 되는 게 이런 바로 이제 일별 확진자 증가수인데요. 보시면은 한때 2월 29일 경우에 한 900명, 하루에 900명 정도 이제 확진 환자가 나왔다가 지금 다시 이제 500명 밑으로 450명 정도로 떨어졌다가 오늘 다시 이제 한 500명대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별 확진자가 이제 증가했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그래서 이 상태를 뭐 유지하지 않겠냐라고 이제 예측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과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이제 꺾였는지를 판단하기가 사실 좀 애매합니다. 왜 그런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고요. 네, 우리가 이그 코로나19의 어떤 그 양성 확진율, 즉 현재 그 검사 확진 그 검사 중에 있는 그런 사람들 대비 실제로 이게 양성이 되는 그런 사람의 비율을 이제 제가 뭐 양성 확진율로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럼 이건 전체 평균 값인데요. 현재 한 3% 정도에서 이렇게 있다가 2월 14일, 15일 때 이제 1% 밑으로 내려갔다가 현재 다시 한 3% 후반대에 있습니다. 어, 즉 검사 받는 사람이 한 3.8%가 그 양성이 받는 사람 전체 대비 한 3.8%가 양성의 어떤 확진자가 됐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이제 구강별로 보기 위해서 일별 어떤 양성 확진율을 한번 우리가 고려를 해보면요. 물론 확진 검사가 소요된 기간이 뭐 하루나 이틀 정도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검사 받는 사람들 대비 이제 확진자의 어떤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굉장히 들쑥날쑥한데 한때는 뭐 14%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다시 이제 3월 초부터 이제 8%대에서 점점 이제 떨어져서 현재는 2.8%까지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를 보고 이 코로나 이제 확산세가 이제 꺾였다고 늘 이제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보시면 이제 일별 양성 확진율이 거의 1% 미만인 때가 있었습니다. 2월 중순 때. 이때는 다들 우리가 이 코로나가 거의 어, 뭐, 뭐 확산이 멈췄다고 이렇게 좋아하던 그 시절이었는데 이때도 보면은 이제 굉장히 일별 확진자가 이후로 이제 증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확산세가 꺾인 건 아니고요. 확산세가 꺾인 건 아니고 단지 우리가 이제 통계적으로 잡아낼 수 없는 그런 어떤 외부 요인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그 해외 감염원을 고려한 SAS 전개 모델의 어떤 전개 이론을 제가 나름대로 한번 세워봤는데요. 기존의 뭐 비감염자 수를 뭐 ST, 감염자 수를 IT라고 하고 놓고 전개하는 식은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단지 여기에 우리가 사망률을 1%로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률이 이제 감염된 사람이 이 사망률 1%의 비율로 이제 사망을 하게 된다는 그런 가정이 더 들어갔고요. 그리고 또 해외 감염원의 그 차단시 이런 감염률의 그 감소 효과, 즉를 1%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감염된 사람이 증가하는 비율이 회복된 사람만큼 빼줘야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사망률만큼의 어떤 사망된 또 분들의 그 비율을 빼줘야 되고 여기에다가 이런 해외 감염이 차단된 효과에 의해서 또 감염이 이제 감소한 비율을 1%로 또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항이 더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역시 ST, 즉 감염되지 않은 사람 비율에서도 역시 사망률을 고려를 했고 전체 인구수에서도 이런 그 사망률을 고려한 그 차이가 이제 있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조건이나 이제 파라미터 변수들은 이제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 경우에 어떤 우리가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얻게 되냐 하면은 우선 감염률의 어떤 외부 감염원 차단 효과를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는 사망률을 이제 포함한 경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3월 4일부터 이건 이로 잡았는데, 만약 3월 우리가 그 해외 그 감염이 차단되는 일로부터 이렇게 그걸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값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놨고요. 그래서 5월 11일 기준으로 전체 그 감염자가 2,399만 명에서 한 2,249만 4천 명으로 전체 한 150만 명이 이제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6.2%에 해당하고요. 이 수치는 어디서 나왔냐면, 제가 이전에 이제 이 감염될 사람의 비율이 충분한 시간이 흐르면 이제 1 빼기 R0분의 1로 이렇게 수렴한다고 했었죠. 그 R0에 지금 2.05를 집어넣으면은 요 비율이 나오고요. 그럼 한 2,500만 명이 조금 넘는데, 여기서는 한 2,400만 명 정도 가까이 되죠. 그 이유는 그런 그 사망률에 의한 감염 효과를 집어넣기 때문에 실제 어떤 감염된 사람이 조금 이제 줄어들게 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을 했고요. 그럼 이런 이때 우리가 그 사망자를 구해보면은, 총 사망자가 이제 사망률 1%로 가정했을 때, 감염률 대비 1%의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 한 23만 9,969명에서 해외 유입을 차단한 경우에는 22만 1,183명으로 실제 한 18,786명이 감소가 될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사망자 수로 기준을 했을 때 한 7.8%가 이제 감소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그 사망자 수나 그 감염 총 모수의 어떤 그 숫자에 대해서는 사실 이견이 있을 수가 있죠. 이견이 있을 수가 있지만, 이걸 하나의 시뮬레이션의 어떤 가정이라고 봤을 때 전체 어떤 이런 그 사망률이나 혹은 그 감염률의 감소분은 거의 이제 정확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8%, 사망자의 한 7.8%가 줄어들고, 감염자는 한 6.2% 이제 줄어들 거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 모델로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이런 3월 6일 현재 SIS 모델로서 우리가 예측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자 수와 이제 증가 추이를 이제 분석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 값이 실제로 이 SIS 확진자의 숫자로 추정을 해보면 한 확산 속도를 평균 한 5일 정도 이제 늦춘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런 감염원들이 도처에 이제 산재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모델 자체가 맞다면은 이 값 자체는 이제 충분한 시간이 흐르면은 감염 비율 자체는 이제 1-R0분의 1로 수렴하기 때문에 그 값 자체는 이제 변하지가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런 모든 감염원을 찾아내서 이걸 모두 이제 격리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현재의 어떤 작업이 될 거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금이라도 이제 해외 감염원을 반드시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그럴 경우에 이제 총 감염 인구를 6.2%를 줄일 수가 있고, 사망자는 7.8%가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만약 사망자가 설령 뭐 100명이라 하더라도 그 중에 7, 8명은 이런 우리가 해외 감염원을 차단함으로써 살릴 수 있는 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리고 코로나 확산국이 현재 뭐 중국, 한국을 비롯해서 이탈리아, 이란, 일본 이런 대부분 나라들에서 현재 한국 입국자에 대해서 14일간 격리 조치를 한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빨리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이런 나라를 경유해서 들어오는 그런 입국자들은 최소한 한 2주 정도 이제 격리 조치를 실행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걸 우리가 이 모델로서 조금 더 정량적으로 이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는 이런 코로나 진행 사항을 한번 실제 데이터로 한번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한번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아직까지는 제가 이 확산 모델 자체의 어떤 변수를 변경하지는 않았는데, 만약 그 모델 자체가 이제 이 변수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은 이제 그때 또 그 자세한 방법론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나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